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달라지는 보훈 7월부터 달라지는 보훈 몇 가지를 7가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았던 하반기부터 7월부터죠. 7월부터 달라지는 보훈을 7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등 7가지죠. 그러니까 이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까지 합쳐서 7가지 달라지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추가로 또 달라지는 내용을 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훈처가 보훈부 처장이 장관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에 아주 동적으로 아주 잘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혜택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잘 모르시면 아까 여기 밑에 1577-0606 그 안내전화입니다. 보훈처 안내전화, 무조건 거기다 전화를 하셔요. 하시고 그 안내 담당들이 잘 모르면 해당되는 과로 아마 전화를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옛날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우는 아이에 젖준다고.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면,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수혜행정, 그러니까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행정은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다.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왜? 배고픈 아이한테만 젖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뒀었는데 이제 폐지해버리고, 일단은 이제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이용할 때 비용을 삭감해준다,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쟁점으로 해서 다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바뀌기 전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에게만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75세 상관없이, 그러니까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75세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준다.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참전 명예수당이 39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39만 원을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훈처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참전유공자하고 그 사람들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는, 보훈처에 주는 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주는데 부산직할시는 안 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인천은 주는데 대전은 안 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유한 기초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이 예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도 각 부에서도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쓸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쓸 수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이 보훈처에서는 39만 원이 나가는데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또 추가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노인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조금과 또 요양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해서 입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조금 지급 신청서 그리고를 제출해서 입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자체를 지금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1577-0606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 요양병원, 보훈원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상세한 것은 1577-0606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지원.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면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200만 원 내외의 장례 신청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200만 원 내의 장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택 개량 대부. 타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개량 대부 말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장을 얻기 위해서 그때 대부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미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주택 개량 대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추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옛날에 한번 대부를 받았는데 받는 사람에 한해서 또 일단은 주택 개량에 한해서는 중복 대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긴급 특별 지원. 주거 취약계층 긴급 특별 지원. 자, 그러니까 주택 우선 공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판잣집 등의 비주택 주거 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는 일단은 주거 취약계층이 긴급 특별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제목이 짧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좋은데 제목이 길어서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더보기란에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1577-0606 1577-0606이 전국이 지금 보훈지청이 많잖아요. 여러 개 수십 개 되니까 그 수십 개마다 1577-0606 전화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577-0606 전화는 여러 대다, 여러 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577-0606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계속 통화적으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통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또 전화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전화가 여러 대라는 거죠. 1577-0606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것도 물론 이제 통화 중일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 2분, 2, 3분, 5분 이 정도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훈 정책. 자, 그런데 일단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을 이슈로 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75세 이상만 일단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했는데 75세 이하도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도 39만 원을 보훈처에서 받지만, 정상적으로 받지만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주문 받으라 이거죠. 그리고 요양병원이 필요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지원을 할 때 사망시 가기가 어려우면 일단은 200만 원 내외의 장례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주택 개량 대부를 타 대부가 있어도 중복해서 대부해 준다. 그다음에 주택 취약계층 긴급 특별 지원. 아까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판잣집 이런 데서, 그러니까 비주택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비주택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를 일단은 특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주택이란 게 뭐예요? 고시원 아니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판잣집 이런 거는 일단 비주택 주거 환경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특별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거는 지금 7가지는 제가 하단에다가 더보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수혜 행정은, 혜택을 받는 행정은 신청을 해야 준다. 신청주의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안 주죠. 왜?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젖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는 옆 사람 해주니까 나도 해주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한 얘기입니다. 미국.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파악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조정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 해도 담당이 조사를 해서 전화를 해서 혹시 신청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면 그때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청주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깍 넣어놓고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손실이 없고, 옆 사람은 탄다는 못한다 하면 사람들이 좀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뭐 배 아프듯이. 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니까 제가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붙여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휴가 내일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